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이 정책 디자인에 갖는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자신의 결정을 돌아보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새해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헬스장에 등록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어느새 발길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담배를 찾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한 식단을 계획해 놓고도 결국 배달앱을 켜서 야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자책하며 묻습니다. 나는 왜 계획대로 행동하지 못할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합니다. 바로 우리 의지가 부족하거나 비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마치 인간은 언제나 최적의 답을 계산해내는 AI처럼 잠시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의지 부족이라는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애초에 참고했던 인간 사용 설명서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행동경제학은 전통 경제학이 가정하는 완벽하고 합리적인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감정에 흔들리고 손해보는 것을 유독 싫어하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귀찮아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 호모 사피엔스의 행동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정책을 만드는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완벽한 인간을 위한 정책 설계도를 가지고 현실의 인간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탓하기 전에 혹시 우리의 정책이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된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들은 왜 정책을 따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인간 행동의 비밀을 탐색하고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드는 새로운 시를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통 경제학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은 마치 슈퍼컴퓨터나 AI처럼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리적 경제인은 모든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감정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일관된 선호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는 어떨까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를 켜거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식을 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당장의 만족을 택하기도 하죠. 불안정한 정보로 결정을 내리고 감정에 휘둘리며 상황에 따라 선호가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선택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설계 영역에서는 심각한 균열을 만듭니다. 만약 정책 입안자가 시민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절대 피곤해하지 않으며 길을 잃을 리 없는 완벽한 운전자를 가정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도로에서는 아주 위험한 차가 되겠죠. 정책의 실패는 시민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행동경제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을 오류투성이로 비난하는 대신 우리 행동 이면에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정책
디자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 정책입니다. 오랫동안 정부의 핵심 전략은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담뱃갑에 무서운 경고 그림을 넣고 흡연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시기였죠. 이는 흡연의 위험성이라는 정보를 충분히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선택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에 바탕을 둡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흡연자 대부분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 편향입니다. 폐암의 위험?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위험성을 애써 축소하는 것이죠. 둘째는 현재 편향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먼 미래의 큰 고통보다는 지금 당장 담배 한 개 피가 주는 안정감과 쾌락이 훨씬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험하다는 이성적 정보가 지금 당장 즐겁다는 감정적 보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정책입니다. 많은 정부가 에너지를 아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합리적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 전략에 동참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경제적 논리였죠. 그러나 이 역시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도 현재 편향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한 달 뒤 고지서에 찍힐 불확실한 몇천 원의 전략 효과는 마치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뿜어내는 시원한 바람, 추운 겨울날 온기를 더해주는 난방은 아주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의 이익보다 눈앞의 편안함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저축 정책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안정된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금 혜택이라는 확실한 당근까지 제시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심리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째, 역시나 현재 편향입니다. 수십 년 뒤의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선택 과부하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연금 상품 앞에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분석하고 비교하다 지친 나머지 결국 에이 나중에 하자 하며 결정을 미뤄버립니다. 이는 현상유지 편향, 즉 가장 쉬운 선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산기처럼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 습관, 사회적 영역이 결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행동 경제학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에 등장한 것이 행동 경제학입니다. 행동 경제학은 앞서 얘기했듯이 전통 경제학의 전제로 삼았던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실제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행동 경제학의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지, 왜 먼 미래보다 당장의 만족을 중시하는지, 왜 타인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정책 디자인, 정책 설계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민들은 실제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가를 먼저 탐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금 가입률을 높이고자 할 때 단순히 연금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입을 미루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복잡하기 때문인지, 지금 당장의 지출이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먼 미래를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말이죠. 정책 설계자는 이런 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해온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페르소나를 만들고 사용자 여정도를 통해 경험과 감정을 분석하며 사회 문제를 구체적인 과제로 정의했던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행동 경제학적 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앞서 만든 페르소나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단순한 결과로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행동 경제학의 대표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회피, 현재 편향, 사회적 증거와 같은 인간 행동의 패턴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것들이 실제 정책 설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통해 행동 경제학적 접근이 현실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인간의 소위 비합리적인 행동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 놀라울 만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본성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현명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음 학습에서 뵙겠습니다.